건강하려고 먹은 유산균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을 공격합니다. 장을 살리려던 선택이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평생 주치의로서 오늘은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오늘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71세 박 어르신이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손주들과 뛰어놀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달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뒤로 몸이 부쩍 처지셨습니다. 걱정이 된 딸님이 아버지 기력 회복하시라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유산균을 사다 드렸습니다. 광고에서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산다고 하니까 정성껏 챙겨드린 겁니다. 그런데 유산균을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박 어르신의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몸살 기운처럼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 빠지셔서 수술 후유증 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체온이 39도를 넘기며 온몸에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팔뚝과 허벅지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더니 가슴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응급실로 실려가신 어르신에게 의료진이 내린 진단명은 충격적이게도 균혈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세균이 피 속으로 들어가 온몸을 휘젓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챙겨 드신 유산균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유산균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엄연히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몸이 튼튼하고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장 속에서 착한 일을 합니다. 나쁜 균을 몰아내고 소화를 돕고 면역 세포를 깨워주지요.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면역 방어선이 무너지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믿음직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꼬리를 흔들며 집을 지켜주지만 주인이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 그 강아지가 돌변해서 집 안을 물어뜯기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면역력이 바닥난 몸속에서 유산균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면역이 약해진 환자에게서 유산균이 혈류로 침투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킨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드시던 60대 환자가 유산균 복용 후 폐혈증으로 위독해진 일이 있었고 2023년에도 항암 치료 중이던 어르신이 유산균을 드시다 심내막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면역 저하 상태에서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균이 혈관으로 넘어갈 확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수십 배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드시니까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셨거나 최근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당뇨, 심장병, 암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유산균은 보약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갑자기 돋아나는 이상한 증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도무지 멋지 않는 배탈. 이 모든 것이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드시는 것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에 석유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산균을 당장 멈춰야 하는 핵심 위험, 신호 7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의학적인 원리부터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유산균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며 쌓아온 모든 경험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유산균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구합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확인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 어르신을 응급실까지 몰고 갔던 그 무서운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셨거나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서랍장에 있는 유산균통을 꺼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하나 안 먹어서 돈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생존 지침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피부에 전에 없던 물집이나 맑은 물이 찬 수포가 잡히면 그 즉시 유산균 복용을 멈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피부에 뭐가 나면 대부분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혹은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유산균을 드시는 동안 생긴 수포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이미 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걸 그저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1238도를 넘기면서 가슴이 북처럼 쿵쾅거리는 경우입니다. 열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군대와 침입한 적군 사이에 목숨을 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유산균이라는 살아있는 균이 장벽을 뚫고 혈관에 들어가면 심장은 이 독소를 빨리 내보내려고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는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달이 넘도록 설사와 복통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유산균을 처음 드시면 장 환경이 바뀌면서 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적응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4주가 지났는데도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배가 쥐어짜듯 아프다면 그것은 적응이 아니라 유산균이 여러분의 장 점막을 갉아먹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으면 발이 피멍 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장도 지금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신호는 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두드러기와 함께 눈 주변이 붓거나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특정 유산균이 장 속에서 히스타민이라는 염증 물질을 마구 뿜어내기 때문에 생깁니다.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나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같은 균주들이 장에서 히스타민을 추가로 만들어내면 이것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혈관을 부풀리고 가려움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알레르기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서 터지고 있는 히스타민 폭탄 때문이니 일반 알레르기 약으로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유산균을 드신 뒤에 배가 임산부처럼 빵빵해지고 가스가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고 방귀와 트림이 끝없이 나온다면 그것은 소장 안에 세균이 너무 많이 자랐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을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산균을 더 넣는 것은 이미 불이 붙은 곳에 장작을 계속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갑자기 깜빡깜빡하는 브레인포그 증상입니다. 유산균 중 일부는 장에서 디락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것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이 물질이 뇌로 올라가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치매가 온 게 아니라 유산균이 만들어낸 신경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위급한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입안에 심한 궤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어지럼증과 혈압 저하는 균혈증에서 폐혈증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위험 신호이고 입안 궤양은 장 점막이 무너졌다는 것을 입안 점막이 대신 보여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박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어르신은 고열만 난 게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다섯 번째, 신호와 머리가 멍해지는 여섯 번째 신호를 동시에 겪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명현 반응이라고 믿고 참으면서 계속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명현 반응이라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현대 의학에서는 명현 반응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독소가 빠지면서 호전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멈추라고
내 몸이 목 놓아 보내는 비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올리는 생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실 수 있는 유산균 복용 안전 수칙과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옆에서 손잡고 하나하나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의 아침 습관부터 살펴볼까요? 유산균은 반드시 식사를 마치고 30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유산균을 드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살아있는 균들이 위산에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위산이 음식물에 의해 중화되어 약해지거든요. 바로 그때가 유산균이 위장을 안전하게 통과해서 장까지 살아서 내려갈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두 번째로 물 온도를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30도 이하의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유산균은 열에 약한 친구라서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차와 함께 드시면 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찬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입안에서 잠깐 머금었다가 온도를 조절해서 삼키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만약 지금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다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산균 같은 좋은 균도 함께 없애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드시고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거나 항생제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 3일 정도 지나서 유산균 복용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큰 수술 직후이거나 암 치료처럼 면역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혼자 결정하시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유산균을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유산균 대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해드리는 것들인데요. 첫째는 푹 익힌 채소입니다. 당근, 애호박, 단호박 같은 채소를 부드럽게 쪄서 드시면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 이미 살고 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둘째는 잘 익힌 바나나입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길 정도로 익은 바나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뼈를 푹 고아 만든 사골국입니다. 콜라겐과 젤라틴이 풍부해서 약해진 장벽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천천히 장을 회복하신 뒤에 유산균을 다시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통해 답답했던 부분을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적응 기간인지 부작용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복용 초기 1주에서 2주 정도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변이 조금 묽어질 수 있어요. 장내 환경이 바뀌는 과정이지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4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프다면 그건 적응이 아니라 내 몸이 이 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피부에 수포가 잡히거나 열이 오르면 바로 복용을 멈추시고 병원에 가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 배가 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능의학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호기검사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수용액을 마시고 내쉬는 숨을 분석하면 소장 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번거로우시면 2주 동안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때 가스와 더부룩함이 사라진다면 소장 세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타민 때문에 가려운 사람은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합니까? 제품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같은 균주는 피하시고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나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같은 비피도 계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균들은 오히려 히스타민을 줄여주는 착한 역할을 해요. 숙성 치즈나 고등어 같은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도 한동안 줄여주시면 증상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박 어르신은 이 모든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균열증 치료 후 6개월 동안은 유산균을 완전히 끊고 익힌 채소와 사골국으로 장점막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셨지요. 그 뒤에 저와 상담하셔서 본인 몸 상태에 딱 맞는 비피도 계열 유산균을 식후 30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가스 차는 일도 없고 피부 가려움도 완전히 사라져서 손주들이랑 다시 공원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조건 좋다는 것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원칙들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실천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기며 서로 격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건강 의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바로 건강해지려고 하신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유산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핵심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박히도록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산균도 결국은 살아있는 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면역력이 튼튼할 때는 우리 편이지만 기력이 떨어지고 큰 병을 앓은 뒤에는 언제든 우리 몸을 공격하는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몸이 보내는 비명을 절대 명현 반응이라는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돋아나는 물집, 갑작스러운 고열, 멋지 않는 설사는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당장 멈추라는 내 몸의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셋째, 유산균을 드실 때는 식후 30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원칙을 꼭 지키시고 새로운 제품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지식을 갖추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0일 세박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지요? 어르신은 이제 광고나 주변 말에 휘둘리지 않는 똑똑한 건강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딸님이 사다 주는 건강식품을 무턱대고 드시기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저 같은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셨지요. 최근 정기 검진에서 보니 장점막이 아주 매끄럽고 튼튼해지셨더군요. 요즘은 손주들과 매일 공원을 산책하시고 친구분들과 맛있는 식사도 즐기신다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어르신의 딸님도 이제는 효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저 비싸고 유명한 건강기능식품을 사드리는 것보다 아버지의 몸 상태를 먼저 세심하게 살피고 정확한 정보를 공부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지요. 조심의 지혜가 더해지니 그 가정에 웃음꽃이 다시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훌륭한 처방전입니다.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제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 유산균의 양면성을 모른 채 위험하게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따뜻한 지식을 널리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영상 내용을 복습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가슴 벅차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첫 번째였습니다.